안녕하세요.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. 3월 20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강세를 보였습니다. 파월 의장의 이제 3월 연준 회의를 잘 소화를 했습니다. 또 2.08%나 이제 급등을 하면서 19,000원을 다시 돌파해서 이제 19,355원, 395원이 올랐죠. 참 미국 증시는 회복력이 이제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강력한 갭상승이 일어났고, 그 이후에도 미국 선물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줬고요. 오늘은 현재 마이너스 0.9%까지 선물 지수가 내리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0.5% 정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. 뭐 흐름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연준 푸시라고 하죠.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연준 푸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새벽에 끝이 난 미국 증시는 연준의 푸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러한 소식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파월 의장은 이 관세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 게이지 수치들이 이제 약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경제가 약간 이제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. 미국 경제에 대한 이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.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하해 준다는 거, 그거는 이제 연준으로서 미국 시장이 더 나쁘다는 것을,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제 또 들어보죠.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.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은 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그런 경제 지표들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어느 좋은 위치에 현재 서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.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, 증시가 어려울 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그런 위기를 잠재웠지 않습니까?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미국 경제의 그런 강건함 이런 것들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또 금리도 동결해줌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갈 만큼 약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 주면서 이제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연준이 보유한 자산 이 부분에 이제 축소 속도 이런 부분들을 늦추겠다.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만약에 이제 보유한 자산을 뭐 빠른 속도로 시중에 이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시중에 돈을 이제 채권을 주고 현금을 이제 빨아들이는 이런 유동성을 줄이는 일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을 유지시켜서 어떤 금리 안정이나 주식시장의 안정감을 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냥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, 경제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연준은 이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시장의 집단 지성은 생각이 조금 달라요. 지금 한 번, 두 번, 세 번 정도 이렇게 이제
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이제 2년물이 3.9%까지 가파르게 떨어지는, 만약에 4.5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4.75가 상당히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2년물이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에 민감한 채권, 시장의 채권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먼저 떨어질 수 있다. 그래서 4%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만큼 이제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을 했다. 그 당시에는요. 그래서 이제 보통 369, 12 이렇게 새로운 점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보통 이 미국 경제, 그러니까 한 2% 정도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그 연준이 금리를 손을 안 대도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2%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2%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죠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3%의 연준의 금리 목표치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. 3%면은 특별히 연준이 금리 가지고 개입하지 않아도 그 미국 경제가 2%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,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.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이렇게 4%에 2번 인하를 하되, 이전에 이제 이렇게 높았던 부분들이 많이 낮아졌죠. 그죠? 그래서 두 차례 인하는 변동이 없는데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이제 약간 변화가 됐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소비 지출, 연준이 선호하는 특히 이 근원, 콜 PC 인플레이션, 이 부분이 이제 2.5%에서 12월 달에 지금 2.8%로 높아졌고, 2027년도에 가서야 이제 2% 연준이 타깃 목표로 하는 2%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소 이제 좀 지금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업률이 이전보다는 이제 4.4%로 좀 약간 높아졌고요. 장기적으로 연준이 가져가고자 하는 실업률 목표치는 4.2%입니다. 그러니까 4%를 살짝 웃도는 부분에 연준의 실업률 타겟 목표가 있다. 그리고 이제 실질 성장률, 경제 성장률, 이 부분은 이제 잠재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수치죠.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2.1%에서 12월 달에 지금 이제 변화가 있죠. 1.7%로.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경제 성장률은 1.8%의 목표를 두고 있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 블랙록의 아만다 리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될 수밖에 없었죠. 예, 연준의 이제 이 경제 성장률, 이 예측치가 이제 좀 리듀스 감소가 됐고, 예,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다소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. 이건 뭐 연준 의장도 이제 좀 얘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. 예,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블룸버그의 앵커들, 이게 장 종료 전에 이제 표정들인데, 보면 굉장히 웃었어요. 미소들이 아주 해맑고, 예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S&P 500이 이제 페드데이다. 아주 가장 좋은 페드데이다. 2022년도 이제 7월달 이래로, 예, 연준으로서 이제 한박 웃음꽃을 피우게 한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뭐 앵커들도 다 활짝 웃었습니다. 물론 뭐 주가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. 그래서 S&P 500에 이제 11개 섹터가 전부 다 올랐는데, 특히 XLY 이미 소비자가 1.92% 오르면서 아마존과 이제 테슬라가 소속돼 있죠. 자동차 기업들 뭐 포함해서. 그다음 이제 에너지, 뭐 인더스트리, 산업, XLI, XLK, 기술주,
XLC, 커뮤니케이션, XLF, 금융,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1% 이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결국 S&P 500을 이제 1.08%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그 조정 흐름을 받고 있는데 이전에 한 22비, 그러니까 향후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에 대해서 주당 순이익이 이제 22배로 거래가 된 거죠. 5년이나 10년 평균이 한 10년 평균 18배, 5년 평균 20배보다도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을 거쳤죠. 2020년도 이 올랐을 때는 이제 서서히 내렸고요. 요번에는 90도 각도로 급락을 했습니다. 이 관세 문제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2% 이상 하락하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굉장히 이번에는 그 가파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예, 다만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에서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이제 4.68% 강세를 보이면서 235달러에 이제 도달을 했고요. 네,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이제 빅테크들 뭐 전부 다 좋았죠. 예, 테슬라를 축으로 웬만한 그 빅테크들 비중이 높은 빅테크들이 거의 뭐 1%에서 2%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은 랠리를 했고요. 예, 결국 나스닥 지수가 1.41% 오르면서 예, 오늘 코덱스 삼성증권 상장돼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역시 강한 갭상승이 일었다. 그리고 오전 7시에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이 재개되면서 0.6%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예,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플러스 2.08%가 오르는 강세를 실현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진행된 부분인데요. 그래서 예, 나스닥 지수가 1.08% 오른 부분에 대한 갭상승, 그리고 오전 7시에 시장이 개장이 돼서 미국 선물지수가 0.6%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19,355원 예, 여기까지 끌어올렸다. 그래서 오래간만에 굉장히 그 좋은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지난 이 7월달 주가 분기에서 202평선의 지지를 받았고요. 예, 요번도 12월 27일 날 21,585원의 최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10% 정도 조정을 받고 현재는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위로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죠?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부분이나 뭐 주가 흐름, 장기적인 주가 흐름에서 이것을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죠. 그렇죠? 물론 이제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이제 이탈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, 그리고 이전의 사례를 보다시피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 상당한 시일적으로 한 3, 4개월 이 정도가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어요? 그죠? 뭐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 시장 추세가 붕괴한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. 물론 이제 주가가 현재 20일 또 60일 이평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두 이탈해서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,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정부의 부채 이 부분은 이제 연말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서 정부 셧다운은 다 사라졌고요.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정부 빚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직책으로 나오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국을 유대하게 만들기 위한 뭐 이민자, 불법 이민자들 추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 또 물건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약간 후퇴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 이제 향후에 이런 조치들이 4월 2일 날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되고 모두 시행이 되고 이제 지표상으로 예를 들어서
뭐 4월 달이나 5월 달 이렇게 악화돼서 지표가 나올 경우, 예, 그때는 기업들의 실적 우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글쎄 뭐 애매모호하죠. 이전처럼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승리 기대감에 따른 주가 폭등, 이런 현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. 네, 이때 나타났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승리 기대감에 따라 채권 수익률도 오르고 주가도 동반해서 올랐던, 뭐 테슬라가 480달러까지 이렇게 오르지 않았어요. 이런 기대감하고는 이제 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전처럼 강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? 뭐 그런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야드니 리서치 포함해서 지금 주가 상단을 다 목표 주가를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생각지 못한 이런 관세 문제 파급, 이런 문제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4월 달까지는 미국 증시가 급락의 요인을 끌어안고 있다. 뭐 급락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 200일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죠.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뭐 평안한 날들은 아니에요. 물론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시장을 안심시키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안감은 도사리고 있다. 오늘 다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선물에 나타나고 있고, 어제 장 종료 전에 또 마지막 1시간을 두고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? 뭐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. 그리고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이런 일정이 이제 향후 10일 안에 또 닥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나라에 어느 정도의 그 관세가 부과가 돼서 이 미국의 물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,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 두세 달 정도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제 흐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,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올라오는지, 미국의 소비 판매는 어떻게 그 조정을 받고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어떤 기업들의 실적 예측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지금은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초기로서 올 6월 달 상반기 정도까지는 대단히 그 어려운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그래서 네, 오늘은 어려운 가운데 시장이 잘 버텼다. 어떤 괴로움 끝에 오는 즐거움 같은 그런 부분이었어요. 그런데 사실 그 어렴풋이 파월 의장이 시장을 좀 들어올리지 않을까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조정을 줬고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을 받고 있는 데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. 그런 재료도 없었을 뿐더러 가장 위험한 건 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봤습니다. 그거는 경제의 심리가 안 좋은 데다가 연준마저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무슨 뭐 경제가 안 좋은 거야 이런 그 의혹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락을 나올 수가 있었는데, 어차피 CMA 패드워치 그 민간인들의 집단 지성의 힘은 이제 동결을 99%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여러 가지 시장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놨고요.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SNS 미디어를 통해서 밝힌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강력하게 미국 선물 시장이 돌아나서 이 나스닥 지수에 강하게 베팅을 걸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. 앞으로 최소한도 4월 중순까지, 원래 역사적으로는 한 3월 중순부터 4월 15일 세금 내는 기간까지 미국 증시가 강한 기간인데
또 4월 15일 날 가계와 기업의 세금 납부까지 겹쳐 있잖아요. 시중에 유동성이 이제 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미리 예측해서 가지 말고 대응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,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.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.